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은 투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자, 투부정사 용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요런 거를 문장에서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학교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중3 고등부까지 계속 나오고요. 이런 용법, 이 문장에서 이게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일부 몇 가지 경우는 좀 너무 문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석만 하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투부정사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to eat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투부정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to ate, 자 ate이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들 eat의 과거형이 ate,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eaten 이렇게 되니까 과거나 이런 거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투부정사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라는 거는 to 동사 원형이다. 그러면 to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인데 해석에 따라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 명사적 용법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와가지고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뭐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뭐할 것을, 뭐하기를, 보어 자리에 올 때는 뭐하는 것은, 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이렇게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투부정사가 와가지고 원래는 하다잖아요. 동사가 뭐뭐 하다인데 투부정사 있으니까 뭐뭐 할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해줍니다. 뭐뭐 하는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비투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부사적 용법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6가지가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이럴 때는 in order가 생략됐다.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나는 기뻐요. 네가 뭐뭐 하기 때문에, 네가 뭐뭐 하다니 기뻐요. 네가 뭐뭐 해서 기뻐요. 네가 뭐뭐 해서 슬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판단의 이유는 특히 must가 많이 오는데 이 must라는 게 조동사 시간에 배웠죠. 뭐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니 거짐에 틀림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의 이유가 되고요. 결과는 이제 문장 그로랑 많이 쓰이고요. 조건은 if절 같은 거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어떨 땐 형용사 수식도 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거고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같이.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풀어볼 건데요.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자, 1번 To pass the test is easy.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쉽습니다. 딱 봐도 to pass가 원래 pass라는 거는 통과하다잖아요. 의미가 어떤 시험에 통과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to가 붙으면, 앞에 to가 오면은 to pass는 어떨 때는 것, 어떨 땐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통과하는 것, 통과하는, 통과할, 또는 뭐 어떨 때는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직접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pass the test is easy 하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쉽습니다. 딱 봐도 그 주어 자리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와가지고
주어 자리에 와가지고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거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 주어 자리 이해가시죠? 주어 자리. 그 다음에 2번은 그리고 그 투부정사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앞에다 가주 it을 쓰기 때문에 이 앞에 길어서 뒤로 보내줬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가주어로 갑니다. 가주어.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안 해요. 그냥 그것은 쉬워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싸대기 2000대 맞습니다. it은 해석을 안 합니다. 진짜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얘도 당연히 주어 자리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2번도. 자, 두 번째 문장도 to pass도 이걸 이제 진주어라고 하죠. 진주어. 그러니까 얘도 명사적 용법의 주어 자리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I wanna pass the test.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want 원하다. 원합니다. 뭐를 원해요? 여기 를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통과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2번도 당연히 2번도 명사적 용법이고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 그죠? 목적어 자리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은 My wish is to pass the test. 나의 소원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것과 동격이 되죠. 자, 여러분 이 형식 기억나세요? 문장에서 이 형식 보시면 주어 동사 보어가 와가지고 동격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 형식이 되거든요. 이 형식에서는 이 자리가 보어 자리인 거 아시죠? 이 보어 자리에 부사 못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어 자리에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얘도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자리로 먼저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I am to pass the test tomorrow. 나는 내일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것으로 하긴 했는데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건 어떤 행동이잖아요. 사람하고 어떤 행동하고 동격이 될 수는 없겠죠. 내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사람하고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게 행동하고 사람이 동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명사적 용법 보어 자리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3번하고 모양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3번은 딱 봐도 보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인데 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4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투용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투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예정, 명령, 운명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예정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조동사 will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령은 must 뭐 이런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 am to pass를 I will pass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나는 내일 그 시험에 통과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예정으로 자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게 돼서는 비투용법이고요. 비투용법은 형용사적 용법 안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해가시죠? 비투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조금 더 비투용법에 대해서 예문을 좀 보게 되면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지만 John is to meet the king tomorrow. 존이 내일 그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사람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 행동하고 동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will meet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will meet. 무슨 말이죠? will meet 하면 존이 내일 왕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면 You are to finish your homework before watching TV. 네가 TV를 보기 전에 너는 너의 숙제를 You are to finish. 이거는 의무니까 must finish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정,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비투용법이고요. 비투용법은 형용사적에 속한다. 결론은 해석을 좀 제대로 하라는 어떤 의미다 이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세요.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뭐 이런 의미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용법인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해석만 대략 이런 방향으로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계속 보시면 자, 1번에 5번 I need water to drink. 나는 필요합니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근데 to drink가 딱 봤을 때 마시는 것, 물. 좀 이상하죠? 마시는 것, 물. 것은 좀 이상하고 마실 물, 뭐뭐 할 이런 식이죠. 앞에 명사가 있고요. 마시는 것, 물은 이상하고 마실 물,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식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6번은 I need water, 죄송합니다. 6번은 I need a house to live in.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살 집, 뭐뭐 할 집. 이런 식이니까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에 in이 왜 왔는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기 위에 보면 drink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6번에서는 live 동사 뒤에 전치사가 갑자기 왔죠. 전치사가 왜 왔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원래 물을 마실 물 할 때는 water to drink죠. 마실 물. 원래 drink가 동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물을 마시다 영어를 어떻게 해요? 자, 물을 마시다. drink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집에 살 집은 방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to live in인데 살 집 to live in house 딱 앞에 house 있으니까 살 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죠? 집에 살고 있습니다. 동사로 live. 자,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말할 때 live a house인가요? live a house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live in a house라고 말하나요? 어떤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 땐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 땐 in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in이 있는 거예요. 워러에는 drink 같은 경우 여기에 in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in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앉을 의자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앉을 의자는 그냥 a chair to sit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의자에 앉다 할 때 여러분 sit chair인가요? sit a chair인가요? 아니면 sit on a chair인가요? on이 오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on이 와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뭐 쓸 펜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쓸 펜 a pencil to write with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with이 와야겠죠. 예를 들면 자, 계속해서 7번까지 우리가 했나요? 자, 그러면 6번, 5번까지 지금 했고 6번까지 했죠. 근데 7번은 5번하고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8번 I need an ability to finish the job quickly. 자, to finish the job quickly 이랬는데요. 자, 딱 봤을 때 ability가 능력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끝내는 것 능력, 끝낼 능력. 그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능력,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는 이런 식이니까 앞에 명사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죠. 9번. 자, 9번은 I study hard to pass the test.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죠. 통과하기 위해서. 부사적의 목적이에요. 부사적 용법 안에 목적에 속한다. 그 다음 거는 I am happy to pass the test. 나는 기뻐요. 왜 기뻐요? 그 시험에 통과하게 돼서, 통과해서 기뻐요. 이런 식이잖아요. 통과해서 감정이죠. 기쁘고 슬프고 왜?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부사적의 감정의 원인이고요. 부사적의 감정의 원인. 이해가시죠? 감정 원인. 그 다음에 1번 You must be. 일단 must 있으면은 판단해라고 많이 그거로 쓰인다고 얘기했죠. You must be stupid. 너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To make that mistake. 그러한 실수를 하다니.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니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에휴, 멍청하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번 I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test.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험에 실패하기 위해서,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해석이 좀 이상해요. 보통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요거로 해석을 했더니 이상해요.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띨띨이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떨어진 거니까 부사적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13번은 This question is easy to understand. 이 질문은 이해하기에 쉬워요. 이해하기에 쉬운. easy가 쉬운이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다. 이해가시죠? 14번은 I want her to pass the test. 이건 오형식 구조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보어자리인데 보어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투부정사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어자리니까 부사적으로 보긴 힘들겠죠. 여러분들 보어자리에 부사 못 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문장 형식을 다시 공부를 하세요. 예, 지금 제가 다 동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새소리가 창문에 새소리가 나는데 되게 신경을 거슬리네요. 새들을 쫓아내고 올게요. 잠시만요. 야, 가! 죄송합니다. 새들이 창문 옆에서 계속 삐약삐약 거리는데 상당히 거슬리네요. 자, 전 참 나쁜 사람이죠. 보통 새가 옆에 있으면 좋아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을까요? 자, I want her to pass the test. 나는 그 시험에 일단은 어쨌든 부사적으로 보긴 힘들고요. 그러면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요. 선생님에 따라서 명사적이나 보어자리니까 명사는 형용사적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명사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시험지가 있다. 학교에 시험이 있으면 정말 나쁜 문제, 후진 문제. 예, 절대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나오겠죠. 보통 부정사 용법 물어보는 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어떤 용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14번 같은 건 잘 안 물어보지만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약간 좀 지저분한 문제고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너무 나빠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명사적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설명 쭉 했고요. 좀 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옆에 문제들을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멈춰주시고요. 자, 다 푸셨으면 자, 1번부터 좀 추가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have no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없습니다. 뭐뭐 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2번 He began to read the book. 자, 이 문장에 마침표가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마침표가 없네요. 그는 시작했습니다. 뭐를 목적어 자리죠. began의 목적어 자리에 그 책을 목적어 자리에 책을 읽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목적어 자리에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2-1 He doesn't know what to do. 그는 몰라요. 뭐를?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이거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좀 추가가 됐네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There is no water to drink. 마셔야 할 물이 없습니다. 뭐뭐 할 형용사적 용법이죠.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5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학교 대신에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슈도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what I should do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거는 좀 I wanna go there. 자, 5번 나는 원합니다. 뭐를 하고 목적어 자리에 그죠?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가는 것을 해석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고요.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거는 It is necessary to use the dictionary. 자, it은 딱 봐도 가주어예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싸대기 2000대 맞아요. 진짜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진주어가 길어서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 자리에 것 이렇게 되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Give me something to eat.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먹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뭐뭐할 이렇게 형용 앞에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she seemed to be right. 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seem이 기본적으로 이형식 동사고요. 이형식 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보어 자리에 부사 못 오고 형용사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는데 요거는 어쨌든 조금 어려운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문제 나올 수는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볼게요. 자, 그다음에 8-1 He went abroad to study economics.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abroad가 해외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외국에 나갔습니다. 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면 목적이죠. 부사적 용법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in order가 생략된 거죠. to 앞에 in order가 생략된 거고요. 9번은 the meeting is to be held tomorrow. 그 모임은 내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to be pp는 여러분들 원래 hold가 어떤 모임을 열다, 대회를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to hold 하면은 어떤 모임, 대회를 여는 것, 뭐 이런 식이죠. 여는 것. 근데 이거에 수동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동태라는 거는 to be pp인데 to be pp. 이게 수동태거든요. 즉 to be held가 투부정사의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열려지는 것, 뭐뭐 되어지는 것,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나중에 다음 이거 수업 이어서 들어보시면 좀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모르겠다 싶으면 수동태 부분 조금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 부분 뒤에 강의에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내일 열려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으면 아까 그 보어 자리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고 비투용법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투용법이라는 게 아까 예정일 때는 will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will, be, held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모임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비투용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동태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동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앞에 동영상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의 수동태 그건 이제 이거 다음 수업에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넘어가고요. 9-1은 He smiled to see the monkey. 그는 그 원숭이를 보게 돼서 웃고 있습니다. 웃는다는 건 어떤 감정이잖아요. 원숭이를 보게 돼서 웃는 거니까 감정이 원인 정도로 보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자 10번 He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자고 일어나서 보니 자기가 유명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고 awoke 일어나 보니 자기 자신이 유명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유명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결과로 봅니다. 결과. 특히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 결과적으로 자기가 유명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이니까 결과로 보고요. 자, 좀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11번 I'm glad. 기뻐요. 감정이네요. 왜?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이거는 감정의 원인 부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문제 이상을 했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선 명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것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로 해석을 한다. 어떨 때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오면 will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비투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목적이다. 감정의 원인도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나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